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내과의사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병, 조용한 살인자, 신장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밤낮 없이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피만 다시 온몸으로 보내주는 고마운 기관이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조용함에 있습니다. 심장이 아프면 가슴이 뛰고 위가 나쁘면 통증이 오지만 신장은 아파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김승호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산책을 하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밤, 저는 응급실 당직 중이었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환자 들어왔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립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달려가 보니 얼굴이 창백하고 다리가 심하게 부어있는 어르신이 들것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몸 안에 노폐물과 수분이 쌓여 혈압이 오르고 심장 리듬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며칠만 늦었어도 평생 혈액투석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다행히 의식을 되찾은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소변에 거품이 좀 있었는데 그냥 물을 덜 마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밤에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깊은 자국이 남고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죠. 하지만 어르신은 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바로 그 생각이 수많은 사람을 병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모든 증상이 나이 탓은 아닙니다. 신장은 꾸준히 손상되면서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무너지는 장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조기에 알아차리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김승호 어르신의 경우 다행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염분을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약을 조심히 복용하셨죠. 6개월 후 다시 오신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번 검사 결과가 정상이에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만 했을 뿐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큰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참 성실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너무 성실해서 아파도 참고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초기 경고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냄새가 강할 때, 입이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자국이 오래 남을 때, 3. 눈이 자주 붓고 아침에 얼굴이 부은 느낌이 있을 때, 4. 피로감이 심하고 식욕이 떨어질 때, 5. 혈압이 자꾸 올라갈 때, 이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신장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데도 안 아파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이미 신장 기능이 40%, 50%밖에 남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렇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복구되기 어렵지만 초기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식습관, 수분 섭취 방법, 그 세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치가 놀랍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승호 어르신처럼 조용히 병을 이겨낸 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고요. 이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께 신장이 보내는 경고, 그리고 신장을 지켜주는 5가지 황금식품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말없이 여러분에게 도와줘요 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첫 번째 날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예고, 신장을 살리는 5가지 황금식품. 첫 번째, 올리브유의 놀라운 힘. 여러분의 신장이 평생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임상에서 확인한 식단과 비밀을 다음 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 이현우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신장을 지켜주는 5가지 황금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의사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신장을 지켜주는 5가지 황금식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신장은 약보다 음식에 더 솔직한 장기라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짜고 기름지고 단 음식이 반복되면 아무리 약을 써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장이 가장 좋아하는 5가지 음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제가 실제 환자분들에게 권해 효과를 본 식단입니다. 첫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신장을 지켜주는 방패. 올리브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먹는 항산화제라고 불릴 만큼 신장에 이로운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올레사놀에 과 폴리페놀, 폴리페놀입니다. 올레사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 혈액이 매끄럽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이로써 신장의 미세혈관이 받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줍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 400명을 3달간 관찰했을 때 하루 한 스푼의 올리브유를 섭취한 그룹은 소변 속 단백질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즉, 신장 손상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마르이치.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에 올리브유 1스푼과 레몬즙 몇 방울을 섞어 드세요. 유일리. 점심에는 샐러드나 데친 채소에 생으로 뿌리세요. 저녁에는 설탕이 없는 발사믹 식초와 섞어 드레싱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뜨겁게 가열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폴리페놀이 파괴되고 유해물질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으로 혹은 약한 불에서만 사용하세요. 또한 엑스트라 버진 표시가 있는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빛과 열에 약하기 때문에 투명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는 피해야 합니다. 제가 돌본 68세 박순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1스푼을 드셨습니다. 3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르신의 그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신장에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 신장의 청소부.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풀 냄새 난다, 맛이 밋밋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꼭 드셔야 합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술퍼레페인 이라는 황화 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 세포를 자유라디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특히 진통제나 고기, 술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이 습관들은 체내 활성산소를 급격히 늘려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를 작게 자른 뒤 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그동안 미로시나 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며 그제서야 설포라판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끓는 물에 넣어버리면 이 과정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 딱 2분만 찌세요. 3분을 넘기면 영양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찐 브로콜리 위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면 설포라판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45세 한지원 씨는 경미한 사구체 신염 진단 후 제가 알려드린 대로 브로콜리찜에 참기름 한 방울, 두부를 곁들여 섭취했습니다. 2개월 후 염증 수치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젠 고기보다 브로콜리가 더 맛있어요. 그 웃음이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단, 신부전 3기 이상이신 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주 2, 3회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매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마늘 달관의 경호원.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마늘을 썰거나 으깨면 이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관을 확장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안정시킵니다. 저는 예전에 66세 이병호 어르신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15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생마늘 한 쪽만 드셔보세요. 대신 올바른 방법으로요. 가임은 마늘은 자르거나 다진 뒤 15-30분간 그대로 두어야 알리신이 생깁니다. 끓이거나 볶으면 효과가 사라지니 반드시 익히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세요. 3개월 뒤 혈압은 15mmHg 내려가고 혈당도 안정되었으며 신장 수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2-3쪽이면 충분합니다. 위가 약하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가장 맛있게 섭취하는 방법은 다진 마늘에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를 섞어 샐러드 소스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는 찐 브로콜리에 마늘 소스를 곁들이면 알리신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등푸른 생선, 오메가3의 힘. 연어, 고등어,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EPA와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전신의 염증을 낮추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여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합니다. 주 2, 3회, 한 번에 100끼 정도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튀기지 말고 구우시거나 찌는 것이 좋습니다. 간장이나 고추장 양념 대신 올리브유와 허브, 레몬즙으로 간을 하시면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통조림보다는 신선한 생선을 고르시고 통풍이 있는 분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오메가3는 신장의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한마디로 신장과 심장을 동시에 지켜주는 음식입니다. 다섯 번째, 베리류 미세혈관의 청년 비타민.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로니아 같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신장의 세포 노화를 늦추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당뇨와 고혈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베리류는 그 자체로 신장의 보호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50배귀, 즉 한 줌 정도의 생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요거트나 오트밀과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흡수도 원활합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잼이나 시럽 형태는 피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올리브유, 브로콜리, 마늘, 등푸른 생선, 베리류, 이 5가지가 바로 제가 신장을 위한 5가지 황금 식품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한다는 것. 신장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이기 때문에 혈관이 건강하면 신장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짠 국물, 자극적인 양념 대신 올리브유를 한 스푼 추가하고
브로콜리를 한 접시 더 올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신장은 기적을 만드는 장기입니다. 단, 그 기적은 약이 아닌 생활의 꾸준함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음 영상 예고. 신장을 평생 건강하게 지켜주는 5가지 생활 습관. 약보다 강력한 습관의 힘. 다음 편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과의사 이현우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장이 조용히, 그러나 건강하게 일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부. 신장을 평생 지켜주는 5가지 생활 습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의사 이현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신장을 살리는 5가지 황금식품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음식보다 더 강력한 치료법, 바로 생활 습관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느낍니다. 비슷한 병을 가진 두 환자라도 생활 습관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요. 약을 열심히 먹지만 여전히 수치가 나쁜 분도 있고, 약을 최소한으로 줄였는데도 신장이 회복된 분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습관입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며 끊임없이 일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고 반대로 조용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제가 수백 명의 환자에게 직접 권해온 방법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수치가 실제로 좋아졌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이어가는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짜게 먹지 마십시오. 한국 음식은 기본적으로 짭니다. 된장찌개, 김치, 젓갈, 생선 조림, 간장 양념, 모두 나트륨이 많습니다. 문제는 소금이 신장을 2배로 일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피 속에 나트륨을 걸러내야 하는데 짠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그 부담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오르고 신장의 미세혈관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선생님, 저는 싱겁게 먹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조사해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기준치의 2배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단 10%만 짜지 않게 드셔보세요. 국물은 반만 드시고 간장은 절반만 넣고 김치는 한번 물에 헹궈서 드세요. 그 10%의 변화만으로도 신장은 고마워합니다. 둘째, 진통제 남용을 피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어깨나 허리, 무릎 통증으로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진통제, 특히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약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짧은 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통증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운동이나 자세 교정, 물리치료로 개선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약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복용해야 한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파라세타몰, 에이스타미노펜 같은 부담이 덜한 약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약국에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하시지만 신장은 그 작은 알약에도 반응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셋째, 단백질은 적당히, 그리고 질 좋게.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은 힘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요산과 요소를 걸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성인은 체중 1kg당 1.2g면 충분하고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0.6, 0.8g로 제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g 성인이라면 건강할 때는 하루 60, 70g, 신장 질환자는 40, 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 달걀, 두부, 저지방 우유 같은 질 좋은 단백질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한 끼에 몰아 먹지 말고 3끼로 나누세요.
요즘 헬스 열풍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그게 독이 됩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신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담배와 술을 줄이십시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피를 막습니다. 술은 탈수를 일으켜 신장의 여과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즉, 담배와 술은 신장의 피를 말리는 적입니다. 물론 사람은 즐거움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가끔의 술자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끔이 습관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정말 신장을 아끼고 싶다면 맥주로 피를 걸리지 말고 신장에게 하루의 휴식을 주세요. 금연, 금주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단,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3번 마시던 술을 2번으로, 매일 피우던 담배를 하루 반 갑으로 줄이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그러나 올바르게 마시십시오. 신장은 필터입니다. 모든 필터는 물이 충분해야 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자주, 규칙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하루 6~8잔의 미지근한 물을 아침 기상 직후, 식사 후, 잠자기 1시간 전에 나누어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몸이 필요로 할 때마다 조금씩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에어컨이 켜진 실내나 활동량이 적은 날에는 몸이 모르게 탈수됩니다. 소변색이 맑고 냄새가 없으면 신장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커피, 녹차, 탄산음료는 수분이 아닙니다.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탈수를 유발합니다. 진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보너스 습관, 가벼운 운동. 많은 분들이 신장에 무리가 될까봐 운동을 피합니다. 그러나 가벼운 운동은 오히려 신장을 돕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혈류가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어 신장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10회, 손주먹을 쥐었다 펴기 30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장은 그런 작은 움직임에도 고마워합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성실한 장기입니다. 그러나 너무 성실해서 아파도 참고 일하다 결국 지쳐버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 1. 짜게 먹지 않기. 2. 진통제 남용 피하기. 3. 단백질 적당히. 4. 담배와 술 줄이기. 5.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기. 이 5가지만 지켜도 신장은 평생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변화를 직접 봤습니다. 약도, 수술도 없이 단 2가지 습관. 짠 음식 줄이기와 물 마시는 법 바꾸기. 이것만으로도 2달 만에 수치가 좋아진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숟가락의 간을 줄이고 한 잔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장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신장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미래의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내과의사 이현우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일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